좀 더 자세한 시장 내용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오던 뉴욕 증시였는데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가 됐는데요. 간밤 시장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사실 크게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한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30년 만기 그 채권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4.78%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짜리도 지금 4.62%까지 2%가 급등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2시에 파월 의장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금리 인상 가능성의 불씨를 살짝 지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쭉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긴장, 그리고 지금 뭐 부채 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그런 어떤 시장에 악재를 주는 숫자로 나오는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심리적 부담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IMF 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해지면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금리 인상 옵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장에 경고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FOMC 회의할 때 지금 그 위원들 대다수가 한 번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주가가 좀 주춤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노조가 마침내 이제 모든 걸 이제 끝냈습니다. 근데 정말 상처뿐인 영광이다.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데, 작가들이 150일 정도 파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118일 정도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 10억 달러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냐 봤더니 LA 경제에 65억 달러의 손실을 끼쳤습니다. 거기에다가 4만 5천 명 정도가 해고가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도 협상을 계속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르고 있어요. 사람들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노조가 누구를 위한 파업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종목들 ARM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모멘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실적 안 좋게 나왔고, 어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그 할부 구매하는 이거 연말 가면서 애플페이랑 동반해가지고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역시나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CEO 밥 아이거가 지금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 주는 거, 사실 배당을 이제 88센트 주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당장 살려낼 수 있는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소비 관련주들 나옵니다. 화요일 날 홈디포, 수요일 날 타겟, 목요일 날 월마트, 금요일 날 풋마켓까지 소비 관련된 주식들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최근 2년 만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이 좀 부족한 점이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M7이라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시장을 쭉 끌고 왔죠. 정보 기술 쪽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들이 굉장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면서 종목별로 수익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락장 랠리라고 시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랠리일 뿐이다. 이게 뭔가 굉장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다. 장기적인 성장은 불투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금리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데이터가 둔화되면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 둔화되면서 2024년도 상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할 수 있다라고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올라오면 비중 조절하는 상승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하락장 랠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너무 이제 낙관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볼게요. 그동안 부진했던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 나이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이제 산업 동향, 섹터 업종별 동향 보면은 지난밤에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 임의소비재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임의소비재에 보면은 아마존닷컴, 테슬라, 홈디포,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10월 말 이후에 상승세 쭉 유지하다가 이제 지난밤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몰리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나이키를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의 소비재 쪽에서 나이키가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실적이 올해 안 좋아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하지만 바닥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제 마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털어냈기 때문에 가격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체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중 바닥을 이제 찍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리풀에서는 나이키를 갖다가 앞으로 그 임의소비재 쪽에서 앞으로의 어떤 산타랠리나 이런 걸 기대한다면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HSBC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HSBC에서 결국 이제 매도해라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했는데 146달러까지 목표 가격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왜 이러냐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2천만 대,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하겠다. 이 목표가 너무 낙관적이다.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요. 법무부에서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교통부나 이게 아니라 법무부에서까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거 같아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독단적인 경영이 너무 위험하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일론 머스크를 제외했을 때 테슬라의 목표 가격이 얼마냐를 보니까 280달러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146달러랑 280달러 굉장히 비교되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최근의 사고 뭉치죠. 이런 사고 뭉치 같은 성격 그리고 어떤 싱글맨으로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37,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네, 작년에 FTX 파산하고 폭락해가지고 꾸준히 그래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베이스라든가 100% 이상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올해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사실 많이 하락할 거다. 16,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지만 3만 달러 유지하면서 지금 37,000달러 돌파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올라오는 이 가격이 앞으로 장기 전망을 좀 더 밝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하는 거가 다음 이제 내년이죠. 1월 10일 날 이제 다시 이제 그걸 결정을 짓게 되는데 그 전까지 뭔가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ETF 상품 출시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제대로 지난밤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